아까 노래 잘 들으셨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한 번 더 위도 경도 송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들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지구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배웠었잖아요. 위치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천차만별인데요. 이번 시간은 위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도는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가 이번 시간의 주제인데요. 학습 목표부터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쌤 팔에 드르브인데요. 오늘 아침에 커피를 쏟았어요. 전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네, 제가 쏟은 게 아니에요. 더럽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이러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위도의 차이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교과서에만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직접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3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위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의 모습들을 겪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하루를 한번 볼게요. 언제가 제일 춥고 언제가 제일 덥죠? 일단 제일 추운 거는 해 뜨기 바로 직전이죠. 그러니까 해가 진 다음에 가장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가 가장 춥고, 언제가 제일 더워요? 해가 가장 위에 있을 때가 덥죠. 물론 가장 온도가 높은 시기는 오후 한 2시쯤 됩니다. 해가 가장 높을 때 또 언제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2시 반쯤이 가장 해가 높아요.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따지면 땅에 열을 받아놨다가 그걸 복사열이라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한 2시쯤이 제일 덥긴 한데, 어쨌든 해가 제일 높이 떴을 때가 덥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태양이 어떻게 떠있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새벽에는 추워서 막 껴입고 나왔다가도 일교차가 높을 때는, 그렇죠, 낮에는 또 반팔로 입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하루에도 그렇게 옷차림이 달라지는데 1년 동안이 계절도 바뀌잖아요. 가장 추웠던 겨울부터 해서 봄, 그리고 가장 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 이렇게 다시 겨울,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왜 바뀔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느냐, 어떤 각도로 비춰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는 거랍니다. 햇볕이 얼마나 비추고 어떤 각도로 떠 있냐는 하루 동안에도 바뀌기도 하지만 계절 동안에도 바뀌는 거잖아요. 즉 태양이 비치는 각도가 바뀐다는 건데, 이건 또 왜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지구에는 위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위도가 있다라는 것만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둥글다? 그럼 둥글다란 말은 지역에 따라서 햇볕을 받는 각도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햇볕을 받는 양의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햇볕을 많이 받는 지역은 기온이 높고, 햇볕을 적게 받는 지역은 기온이 낮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시겠죠? 따라서 햇볕이 수직으로 딱 내리꽂는 지역하고 햇볕이 비스듬하게 오는 지역의 기온차는 다르겠죠. 수직으로 오는 쪽은 기온이 높을 것이고 비스듬히 오는 쪽은 기온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 차이를 저위도와 고위도 차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북쪽, 그러니까 가장 극지방에 있는 지역은 햇볕이 비스듬하게 내려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다수 살아가는 중위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중위도 지역은 각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거나 시원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각도가 높은 90도, 80도 이렇게 되는 지역인 저위도 지역은 더워요. 그래서 가장 햇볕이 비스듬하게 내려온 지역을 극지방, 가장 햇볕이 수직으로 내려온 지역을 적도지방, 저위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도 극지방에 산다고 한다면 춥잖아요. 추워. 그때 어떻게 입을까요? 그리고 뭘 찾아서 먹을까요? 요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햇볕이 이게 수직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통이 탈 것 같아. 이런 지역에 산다. 그러면 또 먹는 것이 다를 거고 사는 곳이 다를 거고 입는 것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도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식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의식주 및 생활양식, 산업활동 등 사람들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저위도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옷이 되게 간편하죠. 말레이시아인데 적도 지역에 있어요. 고위도 지역입니다. 극지방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극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춥기 때문에 옷이 굉장히 두껍고 털로 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위도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텐데요. 그렇다고 위도가 똑같다고 해서 항상 계절이 같은 것도 아니죠. 왜냐? 지구는 위도가 있을 뿐만 아니고 경사가 있습니다. 지구의 경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돌고 있는 축을 자전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전축이 딱 90도 수직으로 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눕혀 있어요. 23.5도 이렇게 눕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군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구가 태양 주변을 쫙 도는 공전을 하면서 햇볕을 내려받는 각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쌤이 딱 그림을 그렸습니다. 완벽한 동그라미죠. 완벽한 동그라미. 그렇게 세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태양이 있어요. 물론 이런 비율로 태양 근처에 지구가 있다 그러면 우린 다 타 죽습니다. 그냥 녹아서 없어질 거예요 아마.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데 양 끝에 이렇게 반대쪽에 있다고 칩시다. 한 바퀴를 돌면서 이게 다 지나가게 되겠죠. 햇볕이 딱 사람이 오는 곳으로 날아옵니다. 날아가죠. 이 각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지표면 이미 각도가 다르죠. 자, 여기는 거의 직각인데 여기는 각도가 좀 줄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면 사람들이 어느 위도에 살고 있냐에 따라서도 계절의 차이가 생기겠지만 지구가 자전축 23.5도에 따라서 공전을 하고 있다. 이거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햇볕을 받는 각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직각 수준으로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다 이러면 그때는 어떨까요? 기온이 높아져요. 자, 이럴 때는 어떨까요? 여기에 비교해서 기온이 낮아져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계절 차가 생기게 되는 거고 또 계절 차이가 생김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르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딱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지역을 북반구 이쪽을 남반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북반구의 남반구도 계절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자전축 때문에 북반구가 겨울이라면 남반구는 여름, 그리고 남반구가 겨울이라면 북반구가 여름, 이런 식으로 계절이 반대로 바뀌는 일도 벌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남반구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남반구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어떨까요? 자, 이때는 직각이에요, 거의. 근데 이때는 어때요? 각도가 되게 낮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기온이 직각이다 보니까 올라가겠죠. 여기는 어때요? 그럼 기온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북반구에 사는 이 사람과 남반구에 사는 이 사람의 계절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디지털 교서 돌아왔습니다. 한번 다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구는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진 채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지역은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고 낮의 길이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태양의 고도가 만약에 낮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낮은 상태에서는 짧게 뜨겠죠. 근데 고도가 높아요. 길게 뜨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 시간에도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높고 낮의 길이가 긴 곳은 태양열을 많이 받아서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이 되지만 만약에 태양의 각도가 낮고 태양이 뜨는 시간이 짧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태양열을 적게 받아서 추운 겨울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은 극지방이나 적도와 같은 고위도, 저위도와 같은 지역보다는 그 사이에 있는 중위도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계절의 차이가 뚜렷하고 사계절이 나타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지만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각도가 좀 달라진다 하더라도 뭐 여름, 겨울은 있겠지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적도와 같은 저위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온다습한 그런 기후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낮과 밤의 길이가 차이가 생기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죠. 여러 절기가 있지만 낮과 밤의 길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절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공전과 계절의 변화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리된 부분들 볼 필요가 있겠죠.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춘분은 북반구는 봄이고요.
그리고 남반구는 가을입니다. 이렇게 계절이 반대가 되죠. 이때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요. 지구가 90도를 돌았어요. 한 바퀴가 360도니까 4로 나누면 계산이 안 되나? 90도죠. 그죠? 1년이 12개월인데 그것도 4로 나누면 3개월이니까 하지가 딱 됐어요. 6월 22일 기억해 두세요. 북반구는 여름이 됐습니다. 하지만 남반구는 또 반대로 겨울이 됐어요. 이때는 북반구는 해가 가장 길지만 남반구는 해가 가장 짧겠죠. 이것 차이 때문에 여름과 겨울로 계절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90도를 돌았어요. 북반구는 가을이 됐어요. 기온이 좀 떨어져서. 근데 남반구는 또 기온이 올라서 봄이 됐어요. 이때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요. 이번엔 반대로 또 90도로 돌았어요. 동지가 됐어요. 팥죽. 팥죽 좋아하시나요? 12월 22일이 됐죠. 이때는 북반구가 겨울이 됐어요. 왜냐? 낮의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가장 짧아요. 그런데 남반구는 여름이 됐어요. 태양이 뜨는 시간이 가장 길어졌기 때문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졌기 때문에 남반구는 여름이 됐어. 이런 식으로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 차이가 생기고, 이 이유는 태양이 뜨는 각도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고 낮과 밤의 길이 차이가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절 차이가 생기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차이가 생기는 거겠죠. 일단 옷 입는 거, 그리고 먹는 것도 차이가 생겨요. 기온 차이가 생기고 계절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식품들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사는 곳도 달라져요. 추운 곳은 보온이 잘 되는 곳, 더운 곳은 통풍이 잘 되는 곳, 이런 식으로 계절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교과서 내용 살펴볼게요. 남반구와 북반구는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반구에서는 햇볕이 잘 들도록 어디 쪽으로 집을 딱 내죠? 남쪽으로 내죠. 그런데 북반구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남반구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북향으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딱 보러 갈 때도 이렇잖아요. 다른 것이 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아파트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쪽이 더 비쌀 거란 말이에요. 북쪽으로 향한다? 햇볕이 잘 안 들기 때문에 일단 채광도 안 좋고요. 조명도 잘 안 들고요. 춥기 때문에 그 여름엔 더워요. 왜? 햇볕이 북쪽으로 딱 뜨기 때문에 햇볕이 오히려 더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부동산 문제에도 연관이 돼 있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 항공교통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지역 간의 교류가 다양해지잖아요. 그래서 남반구와 북반구의 봄과 가을이 다르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수확 시기가 다릅니다.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반구가 겨울일 때 남반구의 여름이죠. 이때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남반구도 반대란 말이죠. 자, 이렇게 식으로 특히 남반구와 북반구는 계절 차이가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확 시기가 다르므로 농산물의 국제 교육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서로 반대니까 서로 필요할 때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남반구와 북반구에 서로 또 다른 계절을 이용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언제죠? 12월 달이죠. 눈이 온단 말이에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흰 눈 사이로. 성탄절하면 눈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호주나 뉴질랜드 한번 가보세요. 산타가 수영복을 입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계절을 이용해서 관광산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자료가 밑에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설명드린 이 부분이 실제로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따로 과제가 없어요. 다만 다음 시간에 영상과 함께 과제가 종합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업 영상을 잘 보셔야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연계해서 수업을 한번 다시 보시고 과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